그래서 유튜브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주범일까? 아니면 새로운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인가? 함께 질문해볼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평론도 함께하고 계신 유시민 작가 그리고 기자 경력 30년의 한국일보 김희원 뉴스 스탠다드 실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주제는 뉴스입니다. 예, 언론이고. 두 분은 뉴스를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 종이신문 안 본 지는 여러 해 된 것 같고요. 포털 뉴스 검색을 안 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너무 괴로워서. 왜 괴로우십니까? 그 뉴스의 첫 화면을 이렇게 보면 예. 우리가 이제 한정식처럼 이렇게 차려주잖아요. 우리 포털은. 예. 구글처럼 검색하는 게 아니고 딱 열면 거기 포털 운영자들이 뭐 자기들이 했는지 AI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쫙 한정식 상처럼 예. 늘어났는데 약간 저희 어릴 때 보던 썬데이 서울 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선정주의가 압도적이고 그래서 예. 안 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 유 작가님은 어디를 통해서 뉴스를 보십니까? 뉴스를 잘 안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큰 뭐가 터졌다, 무슨 녹취록이 나왔다 이러면 그걸 검색해 보는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포털에서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에 검색도 해보고 예. 아니 그래도 평상시에 뉴스는 안 보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거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뉴스가 지금 2년 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안 봐도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잘못 나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뉴스 안 보시는 분이 나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진행자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또 기자여서 묻는 걸 못 참고 제가 자꾸 질문을 해버렸네요. 예. 우리 김희원 실장님은 저널리스트시니까 직업적으로 예. 저희하고는 좀 보는 게 다르시겠죠. 저도 휴대폰으로 많이 보기는 하는데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레터를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거꾸로 각 언론사별로 들어가서 봅니다. 포털을 통해서 들어가더라도 각 예. 언론사에서 한 상을 어떻게 차리는가를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로 뉴스는 사실 거의 안 보고 이슈가 됐을 때만 찾아보는 식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어찌 보면 좀 핵심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른바 이제 그 유 작가께서 한상 차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편집자의 어떤 의도가 개입이 될 수 있고 근데 요즘의 대중들은 그러한 편집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언론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김 실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저는 언론에 잘못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신뢰를 잃을 만한 일이 많이 있었다. 언론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매년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신뢰도가 낮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또 신뢰한다는 저널리스트로 꼽히는 게 1위가 손석희 MC이고 2위가 김어준 MC가 2위로 꼽히는데 그런 현실이 사실 언론인으로서 보면 굉장히 자괴감이 들죠. 이 뉴스를 신뢰하느냐, 뭐 때문에 신뢰하느냐 이거를 연구를 해보면 뉴스의 품질이 좋아서 신뢰한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내 입맛에 맞는 뉴스를 보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정파적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뉴스를 신뢰해요. 예.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죠, 당연히. 저널리즘 또는 언론은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이 뉴스가 되는가. 그러니까 언론이 뉴스로 취급하지 않는 사실은 사라지는 거예요. 언론이 픽한 사실만 뉴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언론이 이건 중요한 뉴스야. 그러면 그것이 큰 뉴스가 되고 이거는 사소한 거야 하면 작은 뉴스가 돼요. 수용자는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그 사람들에게 계속 맡겨놔도 되나?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일을 잘 하고 있나? 의심스럽다. 또는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지금 대중적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언론 신뢰도가 낮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민들이 또는 이용자, 사용자, 뉴스 소비자들이
그 뉴스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튜브에.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 소비자가 그 두루 유튜브를 다 돌아다니면서 골고루 정보를 습득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냥 좋아하는 것만 계속 봅니다. 언론도 정파성이 있고 유튜브는 저는 정파성이 더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보는 그 경향이 훨씬 더 심합니다. 제가 최근 연구를 하나 봤어요. 그 이용자가 예. 민주당 성향 지지자냐 국민의힘 지지자냐를 조사해 봤더니 제일 극단에 김어준의 겸손이 힘들다 뉴스공장이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가 이용자의 97%고 나머지 3%가 국민의힘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가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자 96%, 민주당 지지자 4%가 봅니다. 극과 극이란 말씀이시죠? 네. 예. 그 양극단에 그 선택적으로만 보는 양극단의 유튜브가 있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레거시 미디어들이 있고 한국일보가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딱 가운데. 네, 그런 현실인데. 뭐. 동의보탐. 네, 뭐 무슨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나 봐요, 제가.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근데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준 게 유튜브의 장점인 건 맞는데 사실상 소비자들이 그렇게 보냐고요. 계속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반론해도 될까요? 아시죠? 아, 당연하죠. 물론이죠. 예. 뭐 보도기관이라고 하든 언론기관이라고 하든 저널리즘 기관이라고 하든 예. 이것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득권 집단의 일부가 돼 있고 그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제일 우선으로 돼 있고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뽑는 것이 제일 목적이 돼 있는 언론 기업이라고 봐요, 저는. 거기서 나오는 뉴스들, 중요하다고 해주는 뉴스들에 대해서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는 유튜브를 찾게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이 뉴스 이용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양극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기성 언론이 한쪽으로 완전히 거의 경도됐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유튜브로 가는 현상이 생긴 거라고 저는 예. 판단하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냐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년 내내 수사를 해왔고 4건을 기소를 해서 이제 다수 야당 대표가 법정에 4군데를 뺑뺑이를 돌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사유화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하기,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처라면 이거는 반헌법적인 거고 우리 저널리즘이 이 발을 디디고 있는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럼 이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민주 체제의 일부인 저널리즘 기관으로서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엄청나게 영향력이 큰 미디어 방송이지만 이거를 명백하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민주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포용하지 않는다. 이것과 투쟁한다. 이거를 딱 앞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언론을 보면 판단하지 않아요. 그 둘 사이에 그냥 중계방송을 합니다. 현실에서 두 집단이 싸우고 있으면 거의 기계적으로 그 중간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컨대 누군가 반칙을 심하게 노골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 반칙을 한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사이의 중간을 지키면 한패되는 거예요. 그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예화로 사례로 들어준 것 중에 지금 뭐 야당 대표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과했다. 그래서 근데 언론이 그걸 굉장히 편파적으로 다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임성근 사단장 구명 통화 보도가 됐잖아요. 그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고야이티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것도 공수처 받아쓰기예요? 그거 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것도 해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이 사안도 왜 그럴까 갑자기. 아니, 아니, 넘어가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려면 왜 그러면 그 얼마 전까지 총선 때만 해도 비명행사, 친명행제 이런 예. 식으로 완전히 편파적인 보도를 하던 이제 언론사조차도 이 건은 왜 이렇게 최혜병과 관련돼 있는 이 건은 갑자기 왜 공영방송은 그렇다 쳐요, MBC 같은. 왜 그러지?
공정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사가 되니까 쓰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예. 언론사들은. 그게 바로 저널리즘 규범이니까 쓰는 겁니다. 물론 아까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그 정파성 문제를 짚는 건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다 못하고 있다. 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보통 그렇잖아요. 이용자들이. 뭔가 내 입맛에 맞는 기사가 나오면 갑자기 참 기자님이라고 부르면서 역시 JTBC가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국정농단 특전하더니 뭐 이런 댓글이 주르르 달려있어요. 그분 아마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표 수사 과하다고 이렇게 뭐 기자에 대한 멸칭을 부르면서 그런 댓글을 충분히 달았고도 남았을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예민하시구나 그런 거에. 예. 아니 그건 뭐 그거를 현업인으로서는 이거를 지금 예민하죠. 제 개인의 예민성의 문제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이 저널리즘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 진짜로 뉴스 이용자가 소비자의 관점으로 내가 좋아하는 뉴스만 보면 안 돼요. 지금 아까 두루 보신다고 하셨는데 두루 봐야 됩니다. 제가 잠깐 열기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두 분의 자리를 어떻게 배치할까 가지고 제작진이 좀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은편으로 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건 100분 토론이잖아. 예. 숙론, 수구이하는 자리로 하자. 근데 마주 앉혀드릴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 저도 뭐 다 지금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 어떻게 100% 이런 것, 100% 저런 것이 그 있겠어요? 제가 아까 퍼센티지 말씀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저널리스트들이 언론기관들이 이제 겉보기에 명백하게 100% 한쪽으로 쏠리게 하지 않죠. 어느 바보가 그렇게 하겠어요. 평소에는 공정한 척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결정적일 때 편드는 거죠. 그게 또 지금 예컨대 반론이 많이 나올 말씀을 네. 아니 그거 유튜브가 더 심하잖아요. 아니, 물론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여기까지 그 앞에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까지는 정말 동의하거든요. 예.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저도 어떤 때는 보면 진짜 해도 너무한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어요. 아침에 그 폰으로 읽다가 막 어우씨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욕이 나오기도 하고 회사 가면은 또 종이 신문이 있어요. 보다가 막 X표를 긋기도 하고 막 저도 그러거든요.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해요. 근데 그 다음 대안이 그래서 유튜브가 낫다라고 하는 거기가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사람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 정치 뉴스를 소비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채널들은 가끔 봐요. 뭐라고 하나 궁금해서. 저는 고성국 TV도 보고요. 배성희 TV는 안 봅니다. 근데 최혜병 특검법이나 그 전에 그 디올백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보면 막 사과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봅니다. 저도 필요할 때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실제 사람들은 어느 하나만 보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이 궁금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요.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거기 가면 제 욕 맨날 해요. 거기 출연자들이. 뭘 욕하나 이렇게 또 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뉴스 이용자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자기를 강제하지 않아요.